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되는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 신부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제 힘든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지금 제가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게 옳은 판단인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조언을 얻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 왜 나는 아버지가 없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명절이라고 갔던 외갓집에서 제가 자는 줄 알고 외할머니나 이모들이 놔두던 얘기를 통해 대강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애 중에 저를 가지게 되어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쪽 집안의 반대로 몇 번 틀어지고 싸움이 잦아지게 되어 결국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어머니 시대에 처녀 몸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저도 좀 일찍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전 이런 가족사 때문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늘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무슨 행동이든 중간만 가려고 했었고 친한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오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첫 직장을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힘들게 키운 딸이 커서 제 밥벌이를 한다고 그저 좋아해 주셨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월급날마다 어머니와 족발에 와인 한 잔씩 하며 기분을 냈답니다. 하지만 제 직장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 스펙이나 경력 없이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다 보니 그 작은 회사가 곧 망해버리더라고요. 몇 달 안 되는 격리 경력으로 다시 작은 회사에 입사했고 그 회사도 이전 망해가던 회사랑 비슷한 경로를 걸쳐서 회사 수익이 급격히 악화되는 걸 눈치챈 저는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직장 생활 2년 만에 2번의 파산을 겪고 나니 다시 작은 회사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규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직업교육으로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을 더 따고 디자인에 관련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가도록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수십 번 보았어도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거절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일했던 직장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다시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통장을 내미셨어요. 유진아, 네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 엄마가 너 공부할 때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에는 엄마가 한번 도와줄게. 아무데나 취직하지 말고 이걸로 작게 카페라도 차려보렴. 하시며 통장을 내미셨는데 4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여 번 돈을 제가 쓰게 되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전처럼 또 망해가는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저는 어머니가 제안했던 카페 대신에 작은 옷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학생 때 잠깐 커피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커피 장사는 손님이 많아 보여도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 제가 다니던 직장 근처에 카페 자리 하나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얼른 계약했습니다. 그 가게는 큰 길가는 아니었지만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지나다니는 샛길에 위치해 있었고 크기가 작아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였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월세 낼 만큼의 매출도 안 나와서 엄마가 주신 돈에서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초기에는 당분간 돈이 안 벌릴 걸 예상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몇 달이나 적자를 계속 보니 많이 불안했어요. 엄마에게 죄송하기도 했고요. 엄마는 괜찮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하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내어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기본 아이템들과 튀지는 않아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옷들을 일관성 있게 들여놨습니다. 계속 DP를 바꾸고 꾸준히 신상을 갖다 놓았더니 점차 자리를 잡아 5개월 만에서야 흑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니던 만큼의 수익을 본 건 그때부터도 몇 달 후의 일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단골 손님의 소개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몇 번 사더니 저와 성격이 잘 맞아 오가다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하던 언니였습니다. 저도 그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일부러 사다 주기도 했고 작은 소품 같은 걸 서비스로 주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절 보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자꾸 소개해달라고 하더래요. 몇 번은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선물을 사온다며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정말 마음에 드나 보다고 만나보라고 채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간 소개 자리에서 그 남자는 참 순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키는 좀 작아 보이지만 뽀얗고 눈꼬리가 축 처진 게 좀 강아지 같았습니다. 저야 특별히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보니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유진씨, 우리 딱 3번만 만나봐요. 3번 만나고 나서도 아니다 싶으면 진짜로 포기할게요.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에게 떠밀려 3번의 데이트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정말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냥 데이트가 아니라 새벽에 물건 사입하는 데서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퇴근 후 잠깐 들렸다면서 가게 정리랑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사정에 맞추어서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안한 3번의 만남은 4번, 5번이 넘어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제가 연애하는 걸 금방 눈치채셨어요. 주말엔 내쳐 잠만 자던 제가 옷을 신경 써서 차려입고 외출을 나가니 남자친구가 생긴 걸 모르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좀 더 만나고 결혼 얘기나 나오면 만나보고 싶어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엄마와 둘이서만 산다고 하니 자주 찾아뵙고 아들 노릇하겠다고 어찌나 성하든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누가 봐도 많이 신경 쓴 잔치상을 차려놓고 남자친구를 맞았어요. 남친은 엄마가 차린 밥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엄마 마음에 들려고 애썼고 엄마도 저도 남친 덕분에 긴장이 풀려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친구는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서 엄마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도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서글서글하다면서요. 그렇게 1년 넘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중 저희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남친 부모님의 퇴직 때문이었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다음 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직 후에 자녀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많이 못 받는다고 남자친구에게 빨리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셨나봐요. 재촉을 받아서 찾아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안 계시다니 자기 집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이혼이나 사별도 아닌 미혼모라는 걸 알게 되자 어휴, 그 시절엔 미혼모라니 어쩜 그렇게 경솔하셨다니 하며 저희 어머니를 욕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저보다 그렇게 월등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인서울 4년제 나와서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창업한 셈이고 남자친구도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 벌이도 저보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집은 아버님이 공무원이라는 게 큰 자부심이고 집안의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터라 저는 크게 모욕을 느꼈고 눈물을 꾹 참으며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자기를 꼭 믿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빌었고 저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의 매장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는 결혼해라 결혼! 뭐 얼마나 만났다고 걔가 너 때문에 지금 밥도 안 먹고 출근도 안 하고 속 터져 못 살겠다. 그냥 빨리 결혼해버려라 하고 결혼 허락인지 화풀인지를 내뱉고는 쌩하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금세 찾아온 남자친구의 설명으로 남자친구 고집에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엄마가 원래 결혼은 이렇게 힘든 거라며 많이 참아주셔서 무사히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와야 하는데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매일 아침 밥을 차려 대령해야 했고 2, 3일에 한 번씩은 전화통화로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엔 어머니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남편이 저와 어머니에게 잘했으니 그나마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적절한 소품으로 옷을 돋보이게 했고 꾸준히 바뀌는 DP가 입소문을 타고 고정 고객이 늘면서 저녁 늦게까지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주말에 또 예약 손님을 위해 종종 가게를 열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알바생을 채용하고 나서야 틈틈이 밥을 먹거나 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주말마다 며느리 도리를 하라며 저희를 부르셨어요.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전화해서 시부모님 안부를 물어야 며느리 도리고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집안일을 하면서 시부모님께 애교를 떠는 것도 며느리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피곤해하는 걸 알면서도 중간에서 막아주진 못하더라고요. 우리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단식했던 게 아마 마지막 반항이었나 봅니다. 어머님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다 저에게 전하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밥하는 거나 심부름, 청소, 설거지는 다 제 차지였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거들어도 시어머니 눈에는 다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도 결혼 전엔 귀하게 자란 자식이라 살림을 많이 배우진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 나이 또래에선 제법 음식을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뭐 하나 할 때마다 구박을 하셨습니다. 아니 미역국에 간장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니?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운 거야? 하며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바쁘고 그나마 쉬는 주말엔
번번이 시댁에서 구박을 당하는 것에 지쳐갈 무렵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바쁘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니네 엄마가 꼭 비밀로 하라고 했거든. 이모의 전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위암이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전화로 설명을 하고 엄마를 만나러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나 엄마를 찾아뵙지 못했고 그 사이에 엄마는 몹쓸병으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모 전화가 아니었다면 매주 시댁에서 그놈의 먼 이리두리 하느라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찾았는데 조직검사 끝에 위험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무서움에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엄마 품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괜찮대. 그래도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자기도 무서우면서 저를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엄마도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제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고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남편까지 엄마 집으로 오자 집안은 그제서야 사람 사는 집처럼 시끄러워졌습니다. 처녀쪽에 월급날마다 엄마와 시켜 먹던 단골집 족발까지 먹고 나니 불안이 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하고 회복될 때까지만 나 여기 있을게. 엄마는 나밖에 없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친정에 와보지도 못했어. 내가 연락도 잘 못하는 동안 엄마 혼자서 아파하신 거 너무 속상해. 수술 전에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게 해줘. 엄마 좀 회복되면 갈게. 남편은 자기도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 집으로 보내고 다음날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괜히 너랑 이서방 불편하게 한다고 미안해하셨지만 은근히 기뻐하시는 티가 났습니다. 아침에 엄마 밥을 차려드리고 가게에 나갔다가 알바생이 나오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엄마를 돌봤습니다. 오가는 일은 번거롭지만 다음 주면 엄마 수술이고 그때는 며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희 엄마 아파서 친정 가 있다며? 지훈이 밥은 어쩌고 거기 가 있어? 니네 엄마가 아파도 남편 밥은 네가 챙겨줘야지. 그럼 지훈이 계속 굶고 다니라는 거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지훈이 밥 차려줘. 기껏 마음에 안 드는 결혼 시켜놨더니만 추가 회인이 지 친정 챙기겠다고 남편 밥도 안 챙기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치셨습니다. 그나마 엄마 밥 차려놓고 가게를 나가는 길이어서 엄마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아프신 동안만 챙겨드리려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며칠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지훈씨 밥도 잘 챙길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나름대로 공손하게 잘 설명드린다고 설명했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널 반대한 거야. 친정 식구라고 꼴랑 너희 엄마밖에 없어서. 네 엄마 잘못되면 너나 지훈이가 다 뒤집어 써야 하잖니. 결혼했으면 남편이랑 시댁이 우선이. 넌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와선 친정 병고원을 하느라고 남편에게 소홀해? 난 이거 가만 못 본다. 어머님이 워낙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왜 이리 화를 내시는 건지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엄마가 당신 가게에 갔다가 알바생만 있는 거 보고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라고.
장모님 큰 병이라서 당신이 좀 가서 돌봐드리는 거라고 설명하긴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화내실 줄은 몰랐어. 장모님 아프시다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고. 내가 오늘 다시 집에 가서 잘 설명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이나 잘 돌봐드려. 남편이 그날 저녁 본가에 가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당분간만 제가 친정에서 엄마를 돌보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해서 계속 시가에만 오느라고 친정을 소홀히 해서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그래, 그동안 걔가 좀 고생했지 하며 알겠다고 하셨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댁일이 일단락되고 나니 오히려 엄마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일찍 알았더라면 미리 맛있고 소화 잘 되는 음식 많이 먹여드리고 살 좀 찌워서 수술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저에겐 고작 수술 전에 며칠만 있을 뿐이라 엄마만 편하게 긴장 풀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이 되어 며칠치 짐을 싸들고 입원하려고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기에 그래도 사돈이 입원하는 날이니 인사치레라도 하려는 줄 알고 전화를 너 어디니? 왜 아직도 안 와? 네? 오늘 친정어머니 입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바로 수술이라고요. 그건 그거고 너희 아버지 생신인데 와서 미역국 끓여드려야지. 며느리가 되어서 첫 생신을 그냥 넘어가려는 거니?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오늘까지 아버님 생신에 대해 이런 방구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 입원날 생신상을 차리라니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버님 생신이 이때쯤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잊어버린 건 잘못한 일이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음력이라 제가 날짜를 놓쳤나봐요. 엄마 태어나고 나서 제가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드렸지만 어머니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른 생일을 지나서 차려? 당장 오너라. 아침 미역국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생신상을 오늘 차리라고. 요즘 위암 별거 아니라더라. 죽는 병도 아니고 네가 꼭 붙어있어야 낫는 것도 아니잖아. 추가 외인이면 친정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시댁 행사부터 챙겨야지. 네 엄만 간병인 불러서 맡기고 넌 빨리 여기로 와. 어머님의 억지에 저는 그냥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양반도 참 너무하시네.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부터 입원해 수술 준비를 하는데 정말 너무 분주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라고 검사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도 받고 설명도 해주는데 솔직히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전화는 계속됐고 당장 안 오면 병원에 쫓아가서 뒤집어 엎겠다느니 내 아들과 이혼을 시킬 거라느니 하며 전화로 계속 화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검사를 다 마치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엄마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진아, 엄마도 결혼을 안 해봐서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게 참 속상하다. 그래도 유진아, 엄만 너를 혼자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만은 않았어. 네가 혹시 엄마 속상할까봐 참고 사는 거라면 그러지 마. 엄마의 말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제 결혼 생활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래서 시어머니의 생태를 참아왔단 탓도 있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게 엄마 때문이라고 자책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수술하는 날까지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막대먹은 통화를 들킨 이상 어머니의 행패를 참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아버지와 남편, 시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네가 웬일이냐? 사부인 수술이라 못 온다고 지훈이한테 전해들었는데 오늘이 아니냐? 여보, 장모님이랑 있어야지 왜 여기에 와? 내가 이따 저녁 늦게 간다고 했잖아.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내라고 난리를 친 건 시어머니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생신상 안 차리면 이혼시키겠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계속 전화로 폭언을 하셔서 저희 엄마가 불안해 하시거든요. 아니, 사부인 돌보느라 바쁜 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야? 아버님의 호통에 어머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제가 통화 녹음을 틀어놓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크게 화가 나 밥상을 내팽개치고 어머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안 싸돈이 아프신데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내가 창피해서 며느리 얼굴을 못 보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 짐 싸서 나가. 남편도 얼굴이 하얘져 제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수수방관했던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한 터라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도 믿지만 막아주지 못한 당신이 더 미워. 다 그만두고 엄마랑 편하게 살고 싶어. 이혼해줘. 하며 들고 다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엄마랑 안 보고 살 테니 이혼 얘기는 말아줘. 이렇게 난장판이 된 시댁을 뒤에 두고 홀가분하게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했지만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엄마도 잘 회복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판매까지 하게 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 창업할 때 엄마가 주셨던 돈을 갚아드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한사코 안 받는다고 하셨지만 제가 엄마가 돈을 받아야지 이 가게가 진짜 내 거라는 느낌이 들 것 같다고 설득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도 계속해서 가게에 찾아와 꽃을 두고 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찾아와 저녁을 얻어먹고 가기도 합니다. 요즘 엄마 식단에 맞추느라 고춧가루도 안 쓰고 간도 거의 안 한 싱거운 음식인데 삽처럼 푹푹 떠먹으면서 맛있다고 너스레를 떠니 엄마도 좀 기분이 풀리시는 것 같고요. 계속 볼 때마다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 시어머니는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절 때나 생신 때는 자기만 오가겠다고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서 집에 못 들어오고 시이모 댁에서 며칠 눈칫밥 먹다가 겨우 들어와서 집에서 목소리 한번 못 내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볼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마음 풀라고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남편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고 있어 확실히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시어머님을 끊어내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은 비밀이지만 뱃속에 우리 아기가 찾아와 주었거든요. 아직 엄마에게만 말을 했는데 엄마는 아기 때문에 남편과 합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아기 키워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했다고. 힘들긴 했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부모 자식 연이 끊겼다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남편에게 아기 생겼다고 얘기는 하려고 합니다.
계속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신중하게 저와 아이 둘 다 행복한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이번에 혹시 이혼을 안 하고 남편에게 돌아가더라도 시어머님께 다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착해져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참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